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한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아카오시 유지 1승 0.00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안타 5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카오시는 작년보다 더 시즌 출발이 좋은 모습이다. 작년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 상당히 부진했는데 도쿄돔에서의 아카오시라면 그래도 56이닝 2실점 정도는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한신 토미다 레니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9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4이닝 5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토미다는 좌타자가 많은 히로시마 상대로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429였다는 점은 의외로 이번 경기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요미우리 요코가와 카이는 정말로 3이닝을 잘 버텨줬다. 그러나 호타 켄신이 등판과 동시에 4점이나 허용해버린 건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즉 현재의 한신 타선 상대로 우완 투수는 위험 부담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이건 좋지 않은 신호다. 한신 무라카미 이후 2이닝 1실점. 점수차가 컸기 때문에 승리조는 쉬게 해줬고 그 결과는 1실점이었다. 역시 이시이 다이치는 뭔가 아쉬운 면을 남기는 중. 하지만 불펜 대결에서 밀리진 않을 것 같다. 토고가 무너졌다. 그것도 빠르고 심하게. 거기까지야 그렇다 치지만 그 뒤에 호타까지 무너진 건 이번 경기의 아카오시 역시 불안감이 감돈다는 이야기다. 물론 토미다는 선발로서 물음표가 붙어있긴 하지만 불펜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4이닝은 버텨줄 듯. 결국 불펜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한신이 리드를 잡는 게 마지막에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본다. 힘에서 앞선 한신이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쿠르트 피트 램버트가 일본 무대 데뷔전을 가진다. 작년 PCL에서 1패 5.28의 성적을 남긴 램버트는 작년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2승 5패 5.72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오픈전에서의 투구는 살짝 아쉬웠는데 만일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평균 구속 93마일의 포신 패스트볼이 잘 들어간다면 기대를 해볼 여지가 많은 편이다. 주니치 마츠바 타카히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DNA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깜짝투로 승리를 거둔 마츠바는 작년 DNA 원정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떨쳐낸 바 있다. 야쿠르트 상대로는 2년 만이고 진구구장은 정말 오랜만에 등판하는 경기인데 직전 등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호투도 기대해볼 법하다. 야쿠르트 타카나시 히로토시의 강판 이후 6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특히 11회 초의 1-4-2 3루 위기에서 또다시 키자와 아키우미가 불을 끄면서 명실상부 소방수임을 증명해냈다. 현재로선 불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호시 토모야 빼고 주니치 타카하시 히로토 이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승리조의 안정감은 이걸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 듯. 특히 작년 후반에 부진했던 사이토 코우키와 카츠노 아키오시가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건 가장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전날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이걸로 확실히 증명된 건 현재 주니치의 타격은 아예 믿을 레벨이 못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니치 타격으로 램버트를 공략하는 건 매우 힘들 듯. 물론 전날 야쿠르트가 1점에 그치긴 했지만 상대가 다름 아닌 타카하시 히로토였고 마츠바라면 진구구장에서 이야기가 다르다. 홈에 2점을 가진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세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히로시마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9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7이닝 7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토코다는 작년에 비해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편이다. 작년 DNA 상대로 2승 2.88이었지만 정작 피안타율은 277로 좋지 않았는데 홈구장임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QS까진 기대해볼 수 있어 보이지만 낮 경기라는 변수가 있다. DNA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의 품격을 과시한 바 있다. 작년 히로시마 상대로 8전 4승 2패 1.91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오히려 원정 방어율이 1.33으로 더 좋고 낮 경기의 스페셜리스트라는 점은 아즈마의 호투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히로시마 모리시타의 8이닝 투구 이후 나카자키 쇼타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지친 불펜에게 모리시타의 8이닝 투구는 엄청난 도움이 됐을 듯. 남은 경기엔 불펜을 쏟아 넣을 수 있다. DNA 이시다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5실점. 특히 시노키 켄타로의 4실점이 대단히 컸다. 드래프트 2라운드 출신 강속구 우완 투수는 아직 1군에서 써먹기 힘든 듯. 추격조의 투구는 조금 아쉽다. 모리시타를 내세운 히로시마의 승부수는 통했고 아즈마를 위해 임시 선발을 넣은 DNA는 대실패를 맛봤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대폭발이 히로시마에겐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 상대는 아즈마고 아즈마는 원정에 강점이 있다. 물론 토코다의 투구는 믿어볼 만하지만 낮 경기 약점은 분명한 투수고 히로시마의 불펜 역시 기대가 되지 않는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니온엠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폰엠 카네무라 쇼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개막전인 28일 세이브 원정에서 6안타 완봉승을 만들어낸 카네무라는 투구수도 105구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오릭스 상대 방어율도 1.76으로 매우 좋은데 유일한 변수라면 낮 경기에 조금 약하고 홈에서 은근히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오릭스 쿠리 아렌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9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7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쿠리는 무려 5개의 볼넷을 내줬는데도 2점으로 묶은 게 놀라울 정도였다. 확실히 센트럴리그와는 다른 퍼시픽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니폰엠 야마사키 사치야 강판 이후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했다. 추격전을 고려한다면 그 1실점이 결국 결승점이 되어버린 셈. 전체적으로 추격조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결정적 실점이 나오는 느낌이 강하다. 오릭스 미야기 히로야의 승리를 이번만큼은 안드레스 마차도가 지켜줬다. 일단 더블 스토퍼는 괜찮아 보인다. 다른 투수들의 휴식도 충분. 또다시 야마사키 사치야는 오릭스 상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징크스란 어쩔 수 없는 듯. 그렇다면 카네무라도 은근히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쿠리 아래는 퍼시픽의 세례 때문에 고전하는 인상이 짙고 니폰엠은 라쿠텐보다는 더 위력적인 타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펜은 항상 승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선발에서 앞선 니폰엠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 경기 치바 롯데 대 라쿠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치바 롯데 오지마 카지야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소프트뱅크와 원정 개막전에서 4이닝 4안타 4볼넷 1실점으로 간신히 버텼던 오지마는 소프트뱅크만 만나면 종종 꼬이는 문제를 개막전부터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낮 경기에 대단히 강한 투수이기도 하고 라쿠텐 상대로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투수라서 반등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라쿠텐 미구엘 야우레가 이적 후 첫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야쿠르트에서 5승 10패 3.34의 성적을 남긴 야우레는 강력했던 전반기와 부진한 후반기로 나눌 수 있을 정도다. 스타일 자체가 구장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 낮 경기 방어율이 1.96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치바 롯데 타나카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1실점. 여전히 오노 후미야의 제구는 잡히지 않았고 그 제구 문제가 뼈아픈 추가점을 내줬다. 그게 아니었다면 9회 말 공격이 조금 더 부담이 덜했을 듯. 그래도 키무라 유토의 3이닝 퍼펙트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라쿠텐 하야카와 강판 이후 2이닝을 무실점으로 승리조가 막아냈다. 그런데 마무리인 노리모토 타카이로가 볼넷 2개로 2사 만루까지 몰린 건 정말로 반성해야 하는 부분. 뭔가 승리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날 경기는 엄밀히 말하면 라쿠텐이 매우 무난하게 대승을 했어야 하는 경기였다. 그러나 득점권 집중력 부족 모드는 그대로 터져버렸고 그 결과는 9회 말 동점 위기를 맞고 간신히 승리. 이런 상황이면 오지마 상대론 기대도 안 될 것이다. 야우레는 시즌 초반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낮 경기에 강해서 기대를 걸 수 있지만 동점 상황으로 간다면 위험한 건 라쿠텐이다. 승리조 불펜의 컨디션이 메롱메롱이시다. 치바 롯데마린스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오제키 토모이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9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제키는 3점 홈런 한 발에 KO 당한 바 있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1패 1.93으로 투구 내용에 비해 승운이 없는 편이었는데 아마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지 싶다. 세이브 스미다 치히로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원래 라쿠텐전 등판 예정이었지만 비로 인해 결국 여기까지 밀려버린 스미다는 컨디션 조절이 변수인 상황이다.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1승 4패 2.85로 투구 내용에 비해 운이 지지리도 안 따르는 투수였는데 낮 경기 투구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소프트뱅크 아리아라의 조기 강판 이후 5.2이닝을 마츠모토와 츠모리가 4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세이브의 공세를 죽였다는 건 칭찬해야 하는 부분. 승패가 어찌됐든 간에 불펜이 조금씩 살아나는 건 좋은 소식이다. 세이브 이마이의 7이닝 투구 이후 승리조 2명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막아는 냈는데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 그러나 그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정녕 작년 퍼시픽 리그 패자의 경기력인가? 시즌 초반 소프트뱅크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현재의 타격으론 스미다 공략은 무리. 오제키가 버텨줘야 하지만 아리아라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다면 오제키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세이브가 부진하다고는 해도 승리조는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그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집중력에서 앞선 세이브가 신승을 가져가지 싶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